안녕하세요. 천안아저씨예요. 오늘은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 집행유예라는 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중형일 테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감지덕지한 선처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보통은 그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 훨씬 집행유예가 실형 사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그 집행유예라는 게 뉴스 같은 데 나올 때는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가 지저분하게 붙어요.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런 걸 이제 보통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좀 세요. 그 교육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강제로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안 하면은 잡혀가 다시. 그것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봉사를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날 가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가지고서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 그게 좀 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무슨 교육을 200시간을 받고서 플러스 봉사 80시간 이러면 280시간이야. 그것도 내가 원할 때 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280시간을 나오려고 할 때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내 맘대로 결정을 못 한다는 게 크죠. 그럼 회사 그만두라는 거죠. 저라도 해고해요. 당연하지. 지금 며칠을 빠지겠다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돌아온 다음에는 또 이번엔 다른 걸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된대. 전에 봉사했으니까 이번에는 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거 쓰겄어.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못 써요. 그래서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집행유예에다가 옵션을 달아주는 이유는 당신의 죄는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실형을 살지는 않게 해주겠지만 그거를 유예를 해주는 거지만 그치만 당신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좀 그렇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게 두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거기다가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거든. 오늘 주제인데 그 보호관찰이라는 걸 받으면은 난 그런 게 뭔지 있는지도 몰랐어. 너 뭐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냐? 아니, 그 무슨 공부를 해. 제가 뭘 배웠겠어요. 어디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가지고서 법을 공부했을 리가 없죠. 그냥 환자분들이 알려주셨으니까. 환자분들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보다 하는 거예요. 요 앞에 법원이 있었거든. 좀 사안이 크면은 공판을 기다리는 기간이 한 6개월씩 넘어가고 그래요. 그 6개월 동안 내내 금주 클리닉 같은 거 하기도 하거든. 6개월 동안 그 술 먹으면은 알코올이랑 만나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약들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판사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위험했는데 실형을 면했어. 좋지. 변호사님도 뿌듯해.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 주지 않는다니까. 뭐 풀옵션 해가지고서 한 240시간 뭐 300시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300은 아니고 280시간? 300은 넘는 거를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 보호관찰 2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때문에 금주 클리닉 하시는 분들은 선고가 끝나면 안 와요. 저를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미 그동안 칙살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법원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지. 그 이후에 금주 클리닉 뭐 상담이건 약물치료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정말 술이 꼴도 보기 싫어. 그럴 수 있으니까 고생을 해보면 알지. 근데 선고가 됐는데 이미 판사님이 선고를 다 끝냈고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왔단 말이야.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보호관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호관찰이라는 게 집행유예라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건 범죄자라는 낙인은 찍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그대로 잘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호감찰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줬을 때에는 보통 이제 보호관찰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감옥에 안 가는 대신에 뭐 허락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 간다고 들은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보호관찰을 할 때 뭔가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있대요.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은 그 동네 어디서 천안은 그 두정동인가 뭐 그쪽에 하나 있다고 하지. 거기 가가지고서 보호관찰관 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뭔가 다 허락받고 뭔가 특수한 준수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준수사항이라는 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준수사항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 2년에다가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에다가 보호관찰 2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운전금지. 아니 이미 운전을 못 하거든? 왜냐면은 면허증을 날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어. 근데 운전금지. 이게 뭐요? 근데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무면허를 하면은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면허를 뺏겼으니까 그러면 벌금형이 떨어져요. 대개는 바로 잡혀가고 그러진 않는다고.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이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특수 준수사항으로 운전금지가 있으면은 운전하면 안 되지. 운전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아니라 들어가요. 그거는 왜냐면은 특수 준수사항에다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 물론 그 보호관찰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빡빡하게 하는 데가 있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무면허로 운전을 한번 했다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 감옥에. 운전면허는 어떻게 하나 몰라. 운전면허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못 따겠네 그것도. 그리고 금주 명령 납득할 수 있죠. 술 먹고서 운전해가지고서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금주 명령을 내리는 것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와가지고서 금주하고 있는지, 뭐 그 술 냄새 맡고 이렇게 있어? 그게 아니라 집으로 온대. 갑자기 집으로 와가지고서 이게 들고 와가지고서 그 왜 음주 단속할 때 쓰는 거 후 부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서 불라고 술 먹었는지 확인하게.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는 금주를 하고 있으라고 명령이 떨어졌거든. 근데 수치가 나오면은 가야지 뭐. 금주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감옥에 안 들어가가지고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 그거를 명령을 따로 특별히 별도로 금주를 하라고 내렸는데 그걸 어겼으니까 감옥 갈 준비해야죠. 그리고 환자분 중 한 분이 조금 독특한 걸 받았는데, 금주 클리닉을 유지한다.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 금주 클리닉을 되게 보통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면은 그 재판 준비 기간이 꽤 길어요. 6개월씩 되고 뭐 그런다고. 근데 좀 위험하니까 6개월 내내 금주 클리닉 한약 먹으면서 뭐 그러고 있었어.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뭐 상담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막 해가지고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 보호관찰관이 아니라고, 아니 안 된다고.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2년 동안 그 내내 금주 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그분은 6개월 동안 금주 클리닉을, 일반적으로는 3개월이면 다 끝나거든. 금주 클리닉 그 한 세트가 어지간히 길게 해도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다 필요 없어. 그냥 6개월 동안 하고 그러고서 재판 받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3개월마다 계속 하고 있으래. 2년 동안. 뭐 환장하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를. 뭐 그거 싫어가지고 감옥 갈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했어. 감옥은 안 갔잖아요. 뭐 버텨야지 어떡해. 근데 희망적인 게 있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인심이라는 게 있고 너무 그렇게 팍팍하게 하진 않는다고. 물론 이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착실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잘 보여주면은 보호관찰관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계속 나오라고 한다 했는데, 근데 어지간히 되니까 이제 매달 나올 필요 없고 그냥 두 달에 한 번씩 나와라, 뭐 아니면 전화통화만 해가지고서 소재 파악만 하게 하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풀어준다고.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집행유예가. 그리고 툭 하면은 그 와가지고서 그 호흡 측정기 들고 와가지고서 불라고 뭐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안 와. 잘 귀찮으니까 자기도 이제 올 때마다 술을 안 먹었으니까 맨날 수치가 0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와. 아니, 더 이상 안 와. 근데 사실 또 그게 더 불안해.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딱 한 잔 했다가 또 그날 또 하필이면 와가지고서 불어가지고서 수치 나와가지고서 또 감옥 가면 어떡해. 겁나서 못하겠죠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변호사를 또 고용해가지고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는지 또 그거 할게 또. 그리고 금주 클리닉도 그분이 6개월 좀 넘게 했지.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와가지고서 금주 클리닉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빙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착실한 모습 보이면서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말 잘 듣고 있으면은 이제 됐다고, 이제 그만하시고 스스로 알아서 금주하시라고. 그래서 그분 더 이상 안 왔어요. 그 이후로는. 9개월 했나? 6개월 했나? 그러니까 저는 법에는 무식하긴 한데, 근데 제가 봤던 경험상으로 집행유예는 무옵션과 풀옵션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
그리고 보호 관찰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 보호 관찰관이라는 그 담당자가 권한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눈에 벗어나지 말고 지시한 대로 준수사항 정해준 대로 잘 따르고, 야 내가 이게 이럴 것 같으면은 감옥에 가 있는 거랑 뭐가 별반 뭐가 다르냐,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굴더라도 잘 참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슬슬 조금씩 완화시켜줘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그냥 아이 벌금 안 내고 하니까 뭐 아이 좋네, 어? 남들은 가서 벌금 뭐 1,500, 2,000 내고 있어 그 벌금을. 근데 나는 집행유예야 그래가지고 돈도 안 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도 감옥 간 거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지키시고 따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날 오겠지 뭐. 그 다음에 다시 안 하면 되지. 다시 하면 큰일 나죠.